헌법 쉽게 읽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특이한 경력이에요. 대학교를 공대를 갔다가 화학공학, 또 경제학, NGO, 법학 등등 그러다가 언론사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청소년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활동을 하기 위한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헌법의 조문을 어떻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 헌법의 조항이 역사적 연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그 박정희가 만든 헌법 조항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공화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이 이제는 옛날 고사성어네요. 저 채나라 그때 그 이 왕이 또 행포로부터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두 재상이 정치를 서로 돌보았는데 이 시기를 공화라 한다라는 말에서 일본 학자가 번역을 하면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명박 정권은 처음부터 언론사에 단체사 등등의 성향 조사를 정부 부처에 지시한 사실이 있고 박근혜 때도 KBS 사장이 보도 통제를 하는 거 보도국장 김시곤 씨가 폭로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블랙리스트 1만여 명 좌파 성향 이런 거 조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다시 더 독자 시대, 박정희 시대로 과거에 회귀했던 그러한 역사적 그 태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 헌법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일본에 이제 조선족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조선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이 국적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서 정대세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도 활동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했었는데 극우 언론에서 또 뭐 방공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정대세가 상처를 받고 떠났죠. 그런데 영토 규정은 이제는 북한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나가야 앞으로 북한 지역을 지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다음 헌법에서는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병하는 것을 침략적인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로조건 이 부분이 이제는 박정희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전제 조건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예요. 이 조항 가지고 불법 파업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박정희 때 이 조건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진보당 파멸시킨 거 있죠. 헌법 8조 4항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치 않고 했다는데 이거는 박근혜 때도 뭐 논란이 됐었던 얘기인데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연명치료 중단은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야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튜브를 뺐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특정한 법을 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우현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유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존엄이니까는 안락사 얘기하는 거죠. 그 안락사 문제는 미국에서도 대법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각자 각 주에서 각 주의 법률로서 판단하라고 판단을 보류했죠. 예, 같은 맥락이네요. 안락사에 관해서는 헌법위원회에서 판단을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입법 부작위, 연명치료 중단 이런 거는 법률로서 어느 정도 제정을 했는데 안락사까지는 논란이 있어서 연명치료 중단은 법률로서 제정이 됐습니다. 16년에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정보원이 이우성씨 간첩 체포작전 이거는 유엔의 1983년 12월 10일 공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해 고문을 금지했다. 이거가 아직도 자행된 거죠. 외국의 살해, 영장주의. 외국의 살해는 영장주의지만 거의 모든 주에서 경찰로 미국 규정하고 있고요. 일본도 검찰 사무관, 사법경찰원에서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법 역시 영장주의를 규정했을 뿐 청구권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유독 한국만 헌법 12조 3항에 수사기관은 법률에 정한 바에야 사후에 영장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2009년도에 그 쌍용 파업 사태 때 변호사가 여기 지휘하던 경감을 고소해서 이긴 사건. 그 다음에 이제는 2003년도에 와서야 과거 국가가 저지른 두 건의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무현 정부죠. 제주 4.3 사건과 수지 김 사건. 제주 4.3 사건과 수지 김 사건을 처음으로 다 국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법조인이라는 것은 과거 독재 시절에는 필요한 숫자만 뽑는 거였었고 전두환 때 300명까지 증언했으며 지금은 1,500명까지 선을 두고 뽑는 방식인데 로스쿨을 정원이 2,000명이 넘으므로 일정 숫자가 상대적 그 성적으로다가 탈락하게 되고 5번만 치를 수 있어서 5번 치르고 나서는 영원히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선진국은 자격시험 제도입니다. 절대적 평가 아니라 상대적 평가. 우리나라도 상대적 평가로 바꾸고 또 로스쿨도 다양한 학비가 비싸지 않은 야간 대학교나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자격시험 제도로다가 바꿔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법을 이제는 상식이다라고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킹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한국정보원이 4년 동안 9억 원 주고 샀네요. 법 적용에 대해서 일제 때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 나왔는데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이네요. 지금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많은 숫자가 절반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것도 박정희 유산이고요. 지금은 많이 해석을 조금 많이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평화적인 촛불이 가능했었습니다. 명예훼손, 이 부분은 좀 이분과 해석을 달리하는데,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앞으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여기선 명예훼손은 출판과 이런 부분은 남아있고,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환자 치과 가서 욕한 사람은 모욕죄라고 고소해서 처벌했는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현재 모욕죄는 일본, 대만, 한국과 대만에만 있고 독일, 일본에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 21조 사항은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 이사회에 미술, 모내기 미술, 이것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방공법 위반인데 아직까지도 반환 안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이 책이 이 부분 모내기, 화가 그린 거 있죠. 그 그림을 봤는데 이게 무슨 북한에 찬양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모내기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80년 군사 쿠데타 집권한 전두환이 11월에 정치 풍토 쇄신 특별조치법을 발표했어요. 그 당시 11월이면 80년. 그래서 85년에 해금돼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런 법도 막 양산하고 그랬네요.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OECD 다른 국가는 숫자가 많나 봅니다. 퍼센트로 따져서 우리는 취업자의 9%가 공무원인데 OECD 평균이 21%라고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핵심 공약 김영삼 때, 박근혜 때는 기초연금이 핵심 공약이 있었는데 바로 폐기했죠. 국민참여재판 얘기 나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선진국은 배심제 아니면 참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독일식이지만 배심제 정도는 영미법인데 운영면에서 배심제가 더 많은 유리한 점이 있고 비용면에서도 좋고 국민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 27조 1항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배심제. 지금 국민참여재판은 허울이죠. 그냥 모양만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자는 경찰에서는 10일, 검찰에서는 20일, 그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면 신급마다 6개월씩, 결국은 풀어주지 않고 붙들면 최장 25개월 동안 구금될 수 있고요. 나중에 무죄로 판명날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무죄 판결 나서 보상받은 케이스가 8억 3,600만 원 책정된 사건. 이거는 간첩 방조 혐의로다 10년 동안 있었던 분에 대한 보상금이었습니다. 그 공무원에 의한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경고하시는 경우는 국가가 배상하고 중과하시는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693명.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조사하기 위한 당시 가짜 간참 등등 이승만 시절에 30년 지나고 나서야 2095년도에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지만 희생재단 보상금 의료 지급하는 개정안이 의결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씨가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해서 피해 보상을 안 했다네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것이 계속 피해 보상이 안 됐나요? 이 부분 한번 딱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악법,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진 건데, 군인인 경우에 국가에 의한 배상이 안 되는 그러한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파병을 하고 보니까 많은 부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신헌법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그 유신헌법 조항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1993년도에 예비군이 훈련받다가 폭탄 12명이 사망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생각보다 보상을 많이 못 받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는 헌법에 의한 우연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별 규정이 헌법 자체에 그 우연 요소가 있다 손 치더라도 헌재에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래서 배심제는 개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네요. 범죄 피해자 보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2년에서 4년 정도 수입을 유족 구조금으로다가 지급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거구만요. 그 다음에 노동 3법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서가 붙었는데 옛날에는 노동자의 이익 분배 균정법을 6호는 이제는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 적에 삭제를 했고 5차 개헌은 쿠데타 하자마자 이러한 위원회에서 노동 3권을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거로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는 쿠데타 하자마자 지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헌법적인 조항을 그 당시에 헌법을 그냥 긴급조치법 이런 거로 다 만든 거네요.
하여간 그 99년도 2월 7일 날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죄했다는 그 말실수를 하죠.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장 진형구 이거에 의해서 뭐 나오는데 결국 재판이 축소돼서 그냥 무죄됩니다. 김영삼 정권이 출발하면서 OECD에 가입하면서 OECD의 약속을 이행을 2007년도까지 하는 조건으로다가 OECD가 가입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립되어 있는데 그 교원의 공무원의 노동 3법 이런 것은 계속 선진국과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헌법의 공무원 노동 3법 제한은 다른 나라 비교해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박정희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2017년도 시간당 6,470원이었죠. 최저임금 제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이제는 제3의 성 의학적으로다가 여성 남성이 아닌 XSY도 있고 터너 증후군도 있고 그다음에 모성 보호 규정을 현행 헌법에 집어넣어놨는데 이거에 대한 한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납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관세, 증여세. 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헌법 조항은요. 헌법 조항 중에서 여러 가지 박정희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나라가 법관에 의한 법률, 그러니까는 배심제를 배제하고 있는 그런 헌법이고 그리고 노동법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가 붙어 있는 것이 박정희의 유산이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 의한 배상이 제약이 되어 있다는 점 등등 그런 것이 박정희 유산이고 다음 헌법에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